남녀 사이에 우정이 성립할 수 있는가? 우정이란 어떠한 것일까? 우정이란 말이 지니고 있는 내용, 해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굳이 정의 짓는다면 나는 우정은 정열보다도 사랑에 의하여 키워지는 감정이라고 해석하고 싶다. 우정을 형성하려면 모든 유장성, 조용함이 필요하다는 것, 즉 아늑한 인간의 위에서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그런데 남녀 간의 우정이라는 한정 아래 우정이란 것을 생각할 때 남녀 사이에 과연 우정이 성립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곧 의문이 가는 것은 남녀라는 관계이다. 남성과 여성 사이에 그 어떤 친밀감이 싹 트는 데는 반드시 그 동기와 이유가 있다. 환경, 성격, 취미 등에서 공감을 느낄 때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남성과 여성 간이 아니라도 동성끼리 간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로 특히 남녀가 가까워지기 위한 제1요소는 못 된다. 환경, 성격, 취미 이상으로 남녀 간의 친밀함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특별한 감정이 작용하기 때문이며 특별한 감정, 즉 사랑이 작용한다는 것은 남녀라는 관계가 가지는 피치 못할 비논리적인 것 때문인 것이다. 이 특별한 감정은 이치를 가지고 분석하기보다는 가슴의 심장으로 느끼는 편이 빠르다. 사람이 개성에 따라 다를 것은 말할 것도 없으나 남녀 간의 친밀감이 강화되어 사랑이란 것이 생겨나면 우정에 필요한 일정한 거리나 유장성은 이뤄지고 만다. 그래서 남녀가 그 어떤 용기로 해서 서로 알게 되고 또한 서로 공명할 수 있는 그 무엇 한 가지를 가지고 혹은 또 동정에서 감사의 염에서 즐거움에서 용이하게 가까워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만한 범위나 요구나에 그대로 머무른 채 있다면 굳이 우정이라고 부를 필요도 없이 그 어떤 친밀감 즉 교제상의 한 방법에 불과하다. 확실히 우정이라고 이름 붙인 이상은 단순한 인인 이상의 깊은 감정이 첨가되어 있을 것이며 그리고 그것은 때로는 연애의 필적될 수도 있다. 혹은 그 이상으로 소화된 강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영화를 같이 본다든가 음악을 듣는 상대라든가 하는 형식으로서는 만족할 수가 없고 보다 강한 요망을 쌍방이 가지고 서로의 행복을 나누려고 한다든가 또 불행을 서로 두둔하려고 한다든가 적어도 교제라고 일컬어질 정도의 누구에게도 가질 수 있는 온당한 마음으로서는 지탱할 수 없는 것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동성의 경우는 여하튼 남녀의 경우는 우정이라기보다도 연정과도 같은 본능적인 것으로 변화해버리는 것이 아닐까. 스탕다르 연애론 속에 너무 지나치게 가까워지면 결정작용은 느껴지고 만다. 어느 16세 난 귀여운 딸이 날마다 해질 무렵 빼놓지 않고 창리틀 지나가는 동년배의 소년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가씨 어머니는 일주간가량 그 소년을 시골의 별장으로 초대를 했다. 그러자 너무 지나친 효과가 나타났다. 그것은 무리가 아닌 일이라고 생각한다. 딸은 낭만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소년이 다소 평범한 어린이였기 때문에 사흘도 못 가서 그 딸은 그 소년을 경멸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연정에 대한 설명이나 나는 이러한 사랑이 남녀가 빠지기 쉬운 상태라고 한다면 우정은 다시 이것을 초월한 것, 만일 초월할 수 없는 것이라면 어느 정도의 무관심이라도 좋다. 또는 보살펴주고 용서해주고 위로해주는 것 따위 물론 상대방을 경멸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마저 아껴주고 위로해줄 정도의 감정 위에 서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은 가끔 인간적인 호의, 선의에서 일어나는 친밀감까지 남녀의 경우에 있어서는 연애의 감정으로 오인을 하고 독선적인 해석을 내리기 쉽지만은 어느 한계에서부터가 우정을 뛰어넘는 것이 되는가 분별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굳이 우정과 연애 감정과의 구획을 긋는다면 우정을 형성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유장한 거리 자체가 필요한 것이다. 사랑처럼 전격적인 쇼크에서는 우정은 출발되지 않는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선이든 악이든 어쨌든 공명하기 위한 시간적인 그것도 유장한 결과가 필요한 것이다. 여자의 대부분이 우정이란 것을 그렇게 관심사로 삼지 않는 것은 사람은 사랑을 느꼈을 경우 우정다운 맛이 탈락되고 말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의 말을 라로슈코는 말하고 있으나 이것은 진실이다. 무상의 대상.
남성과 여성이 우연히 또는 필연적으로 만나 서로 간의 정신의 내부에 무엇인가를 서로 인상지어 주고받는다. 각인을 새겨 주고받는다. 그것이 격렬한 경우는 그 안에 정열이 움직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다지 광기 어린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바람직스런 감정을 서로 가지고 조용한 정신 상태에서 접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친밀감에 대하여 정열보다도 애정이 작용하기 때문에 사랑과 정열과는 원래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랑이 없더라도 정열에 의하여 정열만의 충동에 의하여 남녀의 관계는 말할 것 없고 정신적인 면에서도 물질적인 면에서도 행동적이 될 수는 있으나 우정이라고 부르기에 족할 정신적인 것에 의하여 행동하는 경우에는 정열보다도 오히려 애정이 내면적으로 작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순한 타산이나 이해관념만으로 우정은 형성되지 않는다. 하물며 남녀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확실히 우정이라고 부르는 것 속에는 상호의 이해관계, 즉 상호의 이용가치, 상호의 부조, 상호의 존경 등의 무의식의 타산적 감정도 작용할 것이리라. 그러나 그 이상으로 자신의 이해자, 자신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상대로서 무상의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기 때문이다. 글레브의 부인의 작자로서의 라 파이에트 부인과 자먼의 저자 라 로슈후코와의 우정은 유명하나 친교를 맺었다는 표현으로 전해지고 있다. 둘의 관계는 갖가지 추측을 낳아 연애라는 말도 있었고 또 단순한 우정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말도 있다. 아무튼 부인과의 우정이 이 염세가에 있어 귀중했다는 것은 십몇 년인가의 교우 동안 날마다 그는 라파이에트 부인의 집으로 가서 함께 파스칼을 읽고 몽테뉴를 이야기하고 또는 부인이 쓴 소설에 조언을 하곤 했다. 그리고 라 로슈 후코가 죽었을 때는 부인은 마침 병상에 있는 몸이라 그 임종에 달려가지는 못했으나 큰 충격을 받았다. 라는 것이 르 파이에트 부인을 설명하는 말에 쓰여 있는 것을 보면 나는 자신의 이해자, 자신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상대로서의 무상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두 사람을 생각할 수가 있다. 라 파이에트 부인이 어떠한 성격의 사람이었나에 대해서는 글레보이 부인 하나만 읽어도 대체적인 상상은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상상에서 추측한다면 부인과 자먼의 저자간이라면 연애라는 정열의 포로가 되는 이상으로 깊은 우정이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것도 짐작이 가는 일이다.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생각할 것까지도 없이 우리들은 확실히 내면적인 친밀감에 의하여 남녀 간에도 우정이라고 불리는 애정의 일종을 길러낼 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